유비, 관우, 장비가 활약하는 삼국지 연인의 역사소설입니다. 실제 인물들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실제 삼국지 역사와는 다릅니다. 소설 삼국지와 실제 삼국지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주인공인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 삼국지에서는 조조가 중심 인물이고 조조의 위나라가 정통입니다. 하지만 소설 삼국지에서는 유비가 중심인 인물이고 유비의 총나라가 정통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유비의 총나라는 조조에게 상대가 안 되는 작은 세력이었는데 소설 삼국지에서는 유비의 총나라가 조조의 위나라와 거의 대등한 세력인 것으로 그려집니다. 또 소설 삼국지에서는 모든 장수가 영웅화되어 있습니다. 보면 두 나라의 군대가 대치하면 바로 적과 싸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각 군대에서 장수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장수들이 군대를 대표해서 맞짱을 뜹니다. 조조군과 원소군이 붙을 때도 먼저 관우와 안량이 각 군을 대표해서 나오고 여기에서 관우가 안량을 이깁니다. 이런 식으로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우는 여포, 관우, 장비, 조은, 마초 등이 유명한 장군으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당시 전쟁에서는 실제로 각 군대의 장군들이 나와서 1대1로 붙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은 군사들의 싸움이지 장군들이 맞짱 뜨는 곳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병장이나 이병들이 나가 싸우지 스타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았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소설에서 이런 식으로 서술된 것은 소설 삼국지가 원래 원나라의 연극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연국에서는 좁은 무대에서 두 군대가 싸우는 모습이나 병사들이 서로 칼질하는 모습으로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보는 재미도 살릴 겸 서로 나와서 썰 좀 풀어주고 군대 다툼을 장수들의 1대1 대결로 각색했고 그게 그대로 소설 삼국지에 적용된 겁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 바탕이긴 하지만 인물면에 있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바로 여포와 동탁입니다. 여포와 동탁은 소설 삼국지 첫 부분에 나옵니다. 한나라가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동탁입니다. 동탁은 온갖 쿠데타를 일으키며 황제의 자리를 강탈하고 황제의 이름으로 온갖 횡포를 부립니다. 여포는 동탁의 양자로 들어갔지만 나중에 동탁을 배신합니다. 이후에도 여포는 끝까지 무도하고 무식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여포는 소설 삼국지에서 제일 강한 무장이고 그 뒤를 이어 관우와 장비가 그 다음 가는 무장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와 1대1로 대등할 싸움을 벌인 허저와 마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대1로 싸워 진 적이 없었던 관우와 장비가 달려들어도 이기지 못하는 상대가 바로 여포입니다. 여포는 유비와 관우, 장비 3명이 같이 달려들었을 때나 형세가 분리해서 물러섰지 다른 1대1 결투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장수인 여포가 소설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여포가 배반을 해서 나쁘다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게 소설 삼국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배반하는 스토리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왕윤과 초선은 동탁과 여포를 속이고 제갈량은 주유, 노숙, 사마이를 속였습니다. 유비조차도 촉한을 세우기까지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위기를 넘기고 조조도 황제를 배신합니다. 이렇게 중국 역사에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은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에서도 어떻게 상대방을 속여서 함정에 빠뜨리냐가 중요했고 협상 과정에서도 남을 잘 속여 넘기는가가 중요했습니다. 사실 이 점은 삼국지뿐만 아니라 서유기, 초안지 등 다른 고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 중에는 중국 고전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들의 책이라고 안 좋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포가 사람을 배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삼국지 다른 인물들에 비해 배반을 더 많이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과 정사에서는 여포를 유독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여포가 바로 한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비, 관우, 장비, 제갈량, 조조는 모두 중원 출신입니다. 여기서 중원이라고 하면 베이징 지역에서 황하강 그리고 양쯔강 유역까지인데 원래 중국은 지금처럼 넓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중국 땅으로 되어 있는 만주, 몽골 지역은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 중에 여포는 몽골 출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같은 나라 사람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조차도 서울 사람이 제주도 토박이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 때 백제와 신라 사신들이 고구려 사람들과 대화할 때 통역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조차 광둥어와 상하이어, 베이징어가 따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방송으로 베이징어를 보급하려고 그렇게도 노력했는데 원지역 중국인들은 베이징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삼국지의 다른 주인공들은 모두 중원 출신입니다. 그런데 여포는 몽골 출신이라 서로 제대로 된 대화도 안 되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원 사람들은 여포는 이민족 출신인데다 이질적인 사람입니다.
거기다 변방 국가들은 오랑캐라고 하는 중국 사람들의 특성을 볼 때 여포가 아무리 무장으로서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절대 중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은 동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탁은 중국의 동쪽 끄트머리 지역 출신입니다. 이 지역은 한족이 아니라 후이족이 중심적인 지역으로 몽골과 가깝습니다. 동탁이 여포와 양자관계를 맺은 것은 이 둘이 외지 출신에 비교적 가까운 지역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소설 삼국지에서 동탁은 스스로 권력을 잡으면서 출연해서 죽을 때까지 매우 부정적으로만 묘사됩니다. 그런데 실제 삼국지 정사에서 동탁에 대한 묘사는 매우 희한합니다. 동탁이 권력을 잡기 전에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훌륭한 장수로 나오는데 권력을 잡고 난 후 천하의 무도한 사람으로 서술됩니다. 동탁이 권력을 잡기 전과 잡은 후의 톤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원 출신이 아닌 동탁이 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동탁에 대해 초반엔 좋게 서술합니다. 그런데 중원 출신이 아닌 외부인이 막상 중국을 접수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동탁은 중국인을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지 정복을 하면 안 되는 사람인 겁니다. 삼국지의 주요 등장인물 중에 중원 출신이 아닌 사람은 여포와 동탁, 그리고 이각과 곽사 등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삼국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사람들로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나쁜 짓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나쁜 짓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욕먹는 거라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등장인물들도 모두 똑같이 배신하고 학살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는 나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장 훌륭한 인격으로 칭송받는 관우도 원래 사람을 죽여서 고향을 떠나 유비를 만났습니다. 한마디로 관우도 살인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우의 잘못은 물고 늘어지지 않고 지금은 신으로 추앙받기도 합니다. 단지 여포와 동탁, 이각과 곽사 등에 대해서만 이들의 잘못한 점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민족 출신, 중국 외곽 출신들을 중원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 역사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알려진 인물이 진짜 나쁜 인물인지 알려면 중원 출신인지 아닌지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중원 출신이 아니면 전부 오랑캐라고 받고 비난을 했습니다. 아무리 공을 세웠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포와 동탁은 실제 그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